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요즘 이제 LDL 수치가 높아서 이제 고지혈증 고민으로 이제 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타 병원은 그냥 LDL 수치만 보고 바로 스타틴 약을 처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약은 처방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가급적이면은 운동과 식이를 최대한 해보고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야 한다면은 뭐 가급적이면 부작용이 없는 약인 뭐 주사제로 처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타틴을 뭐 부득이하게 써야 되는 경우라면은 최소 용량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병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제 멀리서 제 병원까지 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제 유튜브를 보고서 이제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제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또 어떻게 상담을,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상담을 해야 될지 궁금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단순히 이제 LDL 수치만 확인해가지고 약 처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뭐 체형은 어떻게 되는지, 내장 지방은 어떻게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음식은 어떤 것들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에서 염증을 나타내는 다양한 수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치료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치료하시면서 이제 진료 만족도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오시기 전부터 제 병원에 오시기 전부터 셀프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 유튜브 그 시기는 요 영상입니다. 한 달만 해보라는 거. 운동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요 시기와 운동을 소개한 영상이 있거든요. 이 조회수도 뭐 30만, 40만으로 되게 높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 예약을 한 다음에 미리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하신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이 바로 이제 거저 먹기잖아요. 거꾸로 저탄수화물 먹기, 그리고 존투 트레이닝, 심박수 존투 트레이닝, 존투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7세 여자 환자가 오셨는데 이제 콜레스테롤이 총 콜레스테롤이 이제 병원 오기 전에 한 271, HDL이 49, 이 비율이 안 좋죠. 이 비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5를 안 넘어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5배, 6배, 7배까지로 상당히 비율이 안 좋고요. LDL 수치도 높고 중성지방도 98로 괜찮은 편인데 이 HDA라고 중성지방 비율이 안 좋은 전형적인 이제 동맥경화 패턴의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병원에 오기 전인데 이 환자가 그 앞에 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준 두 가지 운동과 식이요법을 열심히 하시더니 콜레스테롤이 이제 토탈이 203, HDL이 68로 올라가요. 흔히들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일반 내과 의사들은 HDL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중요한 것도 아니다. 뭐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은 HDL이 많이 떨어집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비율도 3배도 안 되는 아주 좋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LDL도 200인데 120으로 떨어지고요. 중성지방도 더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HDL 비율이 아까 6배, 7배가 됐잖아요. 근데 2.98로 상당히 좋은 수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병원 오시기 전에 제가 알려준 그 식단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더니 이렇게 좋은 콜레스테롤 검사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LDL만 쳐다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그 혈관 염증 관리에 있어서 핵심 항목들이 있잖아요. 특히 요산, 요것도 떨어져야 되고요. 아포비, 여기 LDL에 붙어 있는 거, 동맥경화 물질, 그다음에 리포프로테인 리트레이 해가지고 여기 요렇게 생겨 있어서 혈전을 강력하게 만드는 그 혈전 유발하는 LDL이잖아요. 요 수치도 괜찮고요. 칼슘 수치도 이상하게 높으면 안 되거든요. 한 9.5 내로 적당하고 호모시스테인 수치도 10 이하로 정상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치가 다 정상으로 유지하고 심지어 제일 그 영향력이 적은 LDL 수치 또한
정상 범위로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LDL 사이즈 있잖아요. 사이즈도 작은 요 빨간색 부분이 작은 LDL인데 작은 LDL이 거의 없죠. 그래서 혈관 점장이 거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 오기 전에 먼저 셀프로 완치를 하고 오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한테는 제가 뭐 특별히 해드린 게 없어요. 너무도 잘하고 있고, 제가 특별히 해드릴 게 없고, 지금처럼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환자가 오면 병원 망하겠죠. 그래서 이 환자는 식이요법하고 운동 그대로 하시면 되고, 평소에 본인이 챙겨서 먹고 있는 영양제도 적절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제가 특별히 해드릴 건 없고, 한 6개월 후에 뭐 수치가 변동이 있는지 체크만 해보면 되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케이스를 한 번 더 보면은 이 환자도 이제 거저먹기하고 존투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이 이제 330에서 74로 240으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LDL은 220에서 128, 총 콜레스테롤 비율도 2.5, 중성지방 비율도 0.7로 약도 없이 그냥 오로지 식이랑 운동만 했는데도 이렇게 떨어지고 체중도 거의 뭐 7kg 가까이 빠지면서 몸도 상당히 슬림해지고 건강해지고 혈액 수치도 아주 좋아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LDL 사이즈도 완벽하죠. 빨간색 부분 작은 LDL이 거의 없는 정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저먹기 이제 아시는 분은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이제 실천도 잘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저탄수화물 먹기, 거저먹기입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해볼게요. 기본 원칙은 네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먹는 순서. 지방을 먼저 먹자. 그리고 단백질, 잎채소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먹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 먹고 뭐 이렇게 거꾸로 먹는데 탄수화물을 1번으로 먹는데 그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가장 마지막에 먹자.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율을 높이고 탄수화물을 낮추는데 이 지방은 다름 아닌 좋은 기름으로 먹는 거를 추천합니다. 뭐 동물성 육류로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는 저는 가급적 좋은 기름으로 추천하는 기름은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또는 이제 생들기름, 우리나라에서 만든 생들기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복 시간은 최소한 12시간은 유지하자. 요게 핵심입니다. 요 원칙하에 이 원칙을 지키면서 다양하게 이제 식사를 이제 만들어서 드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십자가 채소 200g, 양배추, 브로콜리, 청경채, 케일, 뭐 데칠 건 데치고 살짝 구울 건 굽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삶은 고기, 삶은 계란, 두부, 낫또, 장조림, 뭐 동물복제, 대패목살 이런 다양한 적당한 단백질을 이렇게 토핑으로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올리브오일 소금에 기름장을 만들어서 듬뿍 적셔가지고 찍어서 먹고요. 중간에 이 기름이 떨어지면은 리필하면서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기호에 맞게 이렇게 한 접시에 다양한 잎채소하고 적당한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다.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먹기 전에 먼저 올리브 오일을 또는 생들기름을 뭐 2숟가락에서 많게는 3숟가락까지도 이렇게 먼저 먹은 다음에 또 이거를 찍어서 먹고요. 일부는 좀 뿌려놔도 되겠죠. 그래서 기름을 많이 먹기 위해서 이제 찍어서 먹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은 이제 한두 숟가락 먹고요.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진료하니까 한 2숟가락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뚱뚱하신 분은 아예 한 숟가락만 먹거나 아예 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찬은 이제 앞에 그 음식 드시면서 같이 조금 드실 수 있고요. 근력 운동 전이라면은 근력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면은 조금 양을 늘리는데 뭐 한 5숟가락 반 공기
본인에게 필요한 정도의 양을 좀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전에만 조금 늘려주고 특별한 운동 계획이 없다면 한두 숟가락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잎채소하고 기름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포만감도 있고 혈당을 천천히 공급해주고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줄 수 있기 때문에 허기짐이나 이제 공복감이 심하지 않습니다. 식후에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걷고요. 이제 가벼운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예. 뭐 스쿼트를 잠깐 할 수도 있고 런지도 가볍게 할 수도 있고 뒤꿈치 들기 같은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배고프면은 배고플 리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혹시 간식으로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견과류 소량만 많이 먹으면 또 옥살산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소량만 한 줌 정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게 핵심입니다. 빵을 어쩔 수 없이 조금 먹어야겠다. 그럼 그냥 밥 대신 한두 숟갈에 해당되는 빵을 소량 올리브오일에 잔뜩 찍어서 먹을 수 있겠죠. 떡, 면, 빵떡면, 과자, 감자, 고구마, 옥수수, 쌀, 찐밤, 단호박, 설탕, 양념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불고기하고 찜닭, 설탕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 피하시고 음료수, 설탕 들어간 음료수 또는 제로 시리즈라 다이어트 콜라, 다이어트 사이다 뭐 이런 거 피하시고 특히 과일도 줄이는 거를 확 줄여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일을 조금 드셔야겠다. 그럼 밥을 먹지 말고요. 과일을 소량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밥 한 두 숟가락 되는 과일 양 정도로 드시면 되겠죠. 사과 한 4분의 1 조각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배고프면 네, 견과류 소량, 잎채소와 단백질 양을 늘린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덜 먹어서 배고픈 거지 잎채소와 단백질, 지방량을 충분히 늘리면은 이제 배고프지 않습니다. 저렇게 먹다가 뭐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밥을 한 숟갈, 두 숟가락 먹고 사냐? 말이 되냐?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네. 충분히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있으니까요. 뭐 다른 분들도 충분히 효과를 많이 보고 살도 빠지고 충분히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저먹기 효과를 확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저만의 특급 방법인데 바로 연소혈당 측정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거저먹기를 하는데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이 혈당을 측정을 해서 그리고 또 혹시라도 또 잘못 먹게 되면 혈당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게 오르는 그 음식에 대해서는 이제 먹는 음식 목록에서 제외를 시키면 되니까요. 얼마나 떨어지는지, 얼마나 올라가는지 연소혈당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의식적으로 좀 더 덜 먹게 되고요. 잘못 먹어가지고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은 바로 이제 운동을 해서 떨어뜨리면 되니까 요 연소혈당 측정기를 한번 착용하셔가지고 한 2주 동안 이렇게 본인의 실시간 혈당을 모니터링해서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식이요법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케어센스 에어라는 제품을 추천을 하고요. 이렇게 팔에 2주 동안 붙일 수 있고 뭐 달리기나 근력 운동, 뭐 샤워, 수영 뭐 전혀 문제 없이 예, 잘 부착이 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옷에 이게 걸려서 떨어지는 건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실시간 혈당 수치를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받다 보면은 이게 진짜 배고픔인지 가짜 배고픔인지 쉽게 구분이 됩니다. 100 이상인데 배고픔을 느낀다? 그거는 가짜 배고픔이니까 이제 견디셔도 무방합니다. 아니면은 견과류 소량을 좀 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영상, 요 식이요법에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요걸 보시면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투 운동, 존투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자면은, 간단히 복습을 하면은, 우리가 심박수가 이제 존 1부터 존 5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존 2 트레이닝은 이 존 3랑 존 2 사이 그 경계에서 어,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이제 30분 이상, 1시간 이상 하는 것을 뜻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하는 건데, 만약 60세라면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160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다 한 75% 정도 수준인 한 120에서 뭐 130 사이에서 찾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은 숨차기 직전 그 심박수잖아요. 그게 이제 120에서 30, 130 정도가 되는데, 운동을 안 한 사람은 110만 돼도 숨이 찰 수가 있고요. 운동을 많이 했던 심폐지구력이 좋으신 분은 140이 되더라도 숨이 안 찰 수 있죠. 그래서 자기만의 그 숨차기 직전 최대 심박수를 찾아서 그 심박수를 유지하는 속도로 유산소, 슬로우 조깅 같은 거를 해서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존 2하고 존 3 그 경계에서 지방을 많이 태우고 염증을 줄이고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돼서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 운동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존 2와 존 3 사이의 심박수를 찾아, 즉 숨차기 직전 찾아 유지하면서 유산소 운동, 존 2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고요. 그냥 존 2 구간, 널널한 구간에서 아무 심박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숨차기 직전에 그 최대 심박수, 최대 운동 강도, 운동 속도로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50 정도를 목표로 잡고서 하거든요. 그래서 150이 넘어가면 속도를 좀 줄이고요. 150이 안 되면 속도를 높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심박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운동을 해주는 게 존투 트레이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존투 트레이닝 하기 전에는 약간의 탄수화물을 조금 평소보다 더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최적의 존투 심박수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자신만의 심박수를 찾아가지고 운동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뭐 스마트워치를 하나 정도 이용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역시 요 운동을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은 많은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저먹기와 존투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앞에 케이스처럼 콜레스테롤이 확 떨어지시는 분도 있는데 안 떨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방법이 100%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없는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확인해 봐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LDL 콜레스테롤 위험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가 엄청 많이 있는데 제 병원에서 이제 캐주얼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아포2 유전자입니다. 아포2 유전자 중에서 E4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콜레스테롤이 잘 제거되지 않고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아포A5 같은 이제 콜레스테롤 분해 효소와 관련되어 있는 그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어도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탄수화물 그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바로 과불화 화합물이 몸속에 많이 축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탄소와 불소가 아주 강력하게 결합된 인공화학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뉴스에 이게 제법 자주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수돗물에도 있고 상당히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 과불화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암 물질로 작용을 해서 신장암, 고환암, 유방암 같이 특히 여성이나 남성 호르몬 관련된 암을 유발할 수 있고 그게 이제 호르몬 교란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분비계를 교란해서 갑상선도 일으킬 수 있고요. 뭐 혈당도 악화시킬 수 있고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그 잠재적인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과불화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가지고 골밀도도 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하고 고지혈증이 있는 분이라면은 이 과부라 화합물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난임에도 영향을 주고 이제 면역력도 떨어뜨리는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라 화합물이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기전은 이제 간에서 콜레스테롤 담즙 배설이 되는 거를 억제시키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올라갈 수 있고 또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증가시키고 또 콜레스테롤이 분해되는 걸 방해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식이요법하고 운동을 했는데 잘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화합물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방수, 코팅, 얼룩 방지 기능과 관련이 있어서 실생활에 다양하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뭐 치실에도 있고 후라이팬, 뭐 의류, 그다음에 샴푸, 그다음에 사탕 봉지, 그다음에 그 패스트푸드, 그죠? 패스트푸드 뭐 햄버거, 뭐 치킨, 피자 이런 포장지, 치킨 포장지에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농약에도 있고, 그리고 뭐 얼룩 방지, 그다음에 소화기, 그리고 팝콘 그런 주머니, 그 팝콘 백 있잖아요. 종이팩. 그게 이제 늘러붙지 않도록 겉에 표면이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 화장하는 거에도 있을 수 있고, 또 페인트, 그다음에 세제, 그다음에 네일 그 광택제, 뭐 이런 거 등등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이게 알게 모르게 계속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검사를 해보면은 높은 사람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과부라 화합물의 가장 큰 노출 원인은 또 수산물입니다. 그리고 먹이 사슬의 상위 포식자일수록 이게 농축이 돼가지고 수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금속하고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과부라 화합물은 수돗물에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돗물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제거를 해서 먹으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산화합 방식의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수돗물 끓여 먹거나 필터가 약한 직수 정수기보다는 좀 아예 그냥 영양소는 조금 더 미네랄 같은 게 좀 부족하더라도 역삼투압 방식을 이용하고 잘 세척을 해서 정수통을 잘 세척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과부하물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니까 요거는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과부하 화합물은 이제 반감기가 수년으로 길고 몸속에서 계속 축적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양이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화합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병원에서 이 내분비 결합 물질 과부하 화합물 검사를 해보니까 PFOA, PFOS 두 가지가 있는데 수치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해독하는 치료를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 들어오는 양도 알게 모르게 많고 잘 배출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액 치료로도 해독을 하고 이제 식이랑 그런 이제 올리브 오일 먹는 뭐 생들기름 먹는 그런 거저 먹기 식단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그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이제 거저 먹기 하고 높으면은 이제 거저 먹기 하고 존투를 먼저 해봐라. 충분히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약을 처방받거나 차선책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맞는 주사 치료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사 치료는 이제 비용이 많이 비싸서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히 이제 거저먹기 하고 존투까지 했는데 이 수치가 계속 높다면은 한번 유전자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과부라 화합물 수치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치료할 때 식이 운동을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서 확인해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의학 병원 찾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 기능의학 병원 찾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해당 영상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그 영상을 보고 기능의학 병원을 찾아가지고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